내년에 합격하려면요, 지금 지방직만 목표로 한다고 할게요. 그럼 지방직 예를 들어서 5월달 시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단계는 5과목 기본서를 그냥 빨리 끝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2단계는 5과목 기출 해독을 하면서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시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 본다고 했죠.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출제 포인트가. 기출 크게 벗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을 기본서처럼 본다고 했죠. 자, 만약 기출 1회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마무리 과정 들어가고 해요. 물론 최신 2021년 마무리는 늦게 나오죠. 하지만 작년 거 마무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마무리 과정을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빠르게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이렇게 마무리 과정을 하고 나서 다시 기출을 해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정파에 맞춰서 하겠다면 마무리 과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럼 그 전까지 거꾸로 기출해독 먼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나오면 그때 마무리로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참고로 늦게 나올 겁니다. 자, 3단계는 시험 보기 한 2달 전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강사분들 모의고사가 어렵습니다. 기출 난이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어려워요. 왜냐면 어렵게 내야지 우리 수험생분들이 좌절하고 더욱더 인강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는 너무 점수에 신경 쓸 필요 없이요. 이 동영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시간 배분하는 연습, 그리고 과목 순서. 과목 순서는 저는 보통 순서대로 풀라고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어떤 과목이 약해가지고 제일 뒤에다 놓고 풀고 어떤 과목은 잘하니까 제일 앞에다 놓고 푼다.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분들 계신데요. 변수가 생기는 게 다음 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원래 순서대로 푸시되요.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가 종종 있어요. 20문제 중에서 한 몇 문제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옵니다. 많아야 뭐 한 문제? 또는 2문제? 근데 우리 수험생들 기출해독을 충분히 했다고 했을 때 포인트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기출해독 여러 해독 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렵게 내는 문제는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도 꼭 못 푸는 건 아닙니다. 보기양은 다 모르진 않거든요. 보기양 수고법을 통해서 보기양 중에서 한두 개는 알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보기양에서 선별하면 되는 거죠. 찍을 수도 있고요.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고르점이 나옵니다. 물론 이번 지방직처럼 너무 쉽게 나오거나 그때는 고르점이 필요하지만 원래 난이도대로 나오면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높은 고르점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합격점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우리 공무원 시험이 남들이 틀리는 걸 하나 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맞춰야 할 것을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요. 그러면 뒤에 풀 수 있는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냥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빨리 뒤에 풀 수 있는 문제 빨리빨리 푸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습도 필요해요.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집중력이 빨리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집중력을 20번까지 끌어올리는 연습해야 되고요. 또 모의고사 풀면서 틀린 문제도 있을 거예요.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겠죠. 맞출 수 있는 게 틀린 거면은 반성을 하시고 그럼 해독하고 암기하시고 틀릴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문제는 빨리빨리 틀리세요. 그럼 어차피 지금 안 틀리면 나중에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는 이런 실전 연습만 하는 거예요.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여전히 기출 해독 그리고 마무리 교재 또는 마무리 교재를 안 보신 분들은 기본서라도 봐야겠죠. 그래서 마무리나 기본서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기본서를 볼지 마무리를 볼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기본서는 워낙 양이 많잖아요. 우리 강사님들이 매년 시험이 끝나면 기본서 양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왜? 적중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서가 많은 양을 넣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마무리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마무리는 교재가 얇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로 한번 흐름 파악이나 정리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기본서가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합격생분들은 기본서가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합격생분들은 단기 합격생들이 많다고 했죠. 단기 합격생분들 중에서 공통과목, 수능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통과목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단기간에 합격해야 하는 학생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마무리까지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서 같이 봅니다. 근데 기본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출을 해독하면서 기본서에서 모르는 거 계속 발췌독하시면서 보시죠. 그런데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은 기본서가 아니라 보통 마무리를 봅니다. 마무리가 얇고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어, 이선재 선생님의 마무리 강의,
뭐 한국사, 필기노트다, 판서노트, 행정학, 뭐 학교 노트 같은 거. 행정법 같은 경우는 만약 마무리 강의가 있으면 마무리 강의 보시고요. 마무리 강의가 없거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마무리 강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기본서를 보셔야 합니다. 사회나 압축 강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기출 플러스 기본서를 많이 보거나 기출 플러스 마무리를 많이 회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사실 이걸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강사분들 커리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기출 끝나고 나서 기출을 여러 번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려운 과정을 들어갑니다. 강사님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양을 늘려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으면은 합격하기 힘들어요. 진짜 공부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기본서 마무리까지 듣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강의만 계속 듣다 보면 강사님들은 1년 내내 계속 강의 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 공부 시간이 부족해지고 여러분들 해독이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합격생분들 케이스를 보면요, 점수가 잘 나왔던 학생들 특징은 뭐냐면 기출을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돌린 학생들이에요. 근데 지시생분들 중에서 공부 기간이 긴데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있는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출을 해독을 많이 안 했어요. 하루 만에 못 돌려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출이 워낙 잘 나와 있고 양이 많기 때문에 포인트, 보기형 선지 해설 하나 다 출제 포인트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기출만 제대로 회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기출 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기출 1, 2회독까지는 잘 안 잡혀요.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 3, 4회독 정도 하면은 무조건 반복이 되면서 이해 암기가 조금씩 되고요. 기출 5회독 이상을 해야지 그나마 점수가 나옵니다. 기출 5회독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을 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빠르게 보시고 빠르게 해독을 하라는 겁니다.